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대선 레이스 얘기입니다. 홍준표는 띄우고 김문수에겐 극우 공세, 그리고 90년생 35살의 비대위원장을 내정한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바로 화면을 볼게요.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기호 2번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각자 달랐습니다. 광화문, 그리고 새벽 가락시장, 그리고 밤사이 여수. 이렇게 오늘부터 이른바 3자 대결, 뭐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볼까요? 서울 이곳, 이 채널A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구 집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첫 출사표는 꽤 확실했습니다. 이 계엄에 대한 현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작심 비판.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는다라는 지금 현실, 정치권의 현실을 빗대면서 본인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에 목청을 높였거든요. 결국 이번 이제 6.3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12.3 계엄 그리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선거를 쭉 이어가겠다는 이제 어떤 큰 틀의 프레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 내란죄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첫 출발점을 일단 광화문으로 한 것도 당시에 이 계엄을 막기 위한 광화문 집회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방탄조끼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테러 시도가 있었고 그러게요. 또 요즘에도 뭐 테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 지지층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일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민주당의 선거는 예. 어쨌든 조기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어떤 이 책임이 사실상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것 같습니다. 저 선대위 출정식이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선대위의 출범과 같았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보면 꽤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 뭐 민주당 당원들이 운집을 했고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지만 뭐 윤여준, 정은경, 박찬대, 조정식 등등해서 제가 직하면 생략했지만 선대위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함께 출범식을 했습니다. 각자 손을 들고 뭐 이런 영상도 앞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도 잠깐 넣어서 이제는 진보 보수가 없다라고 했고 파랑색과 빨강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으면서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실용주의 이런 거를 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 상징하는 바가 큰 사진과 영상들이죠.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는 이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물리적 테러 가능성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가 대중접촉 유세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폭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맞습니다.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저격거리가 있는 건물, 그 가능한 건물을 미리 검색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장비라든가 저희들이 또 몇 가지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 이제 대변인이라고 좀 호칭을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선대위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고 실제로 경호팀 이력서까지 전부 재검토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테러 위협을 제1문제 혹은 제1과제라고 이재명 선대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호팀 중에서도 사실 경호팀으로 배정되기 직전에 과거에 어떤 본인들의 특수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HID에서 어떤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면 또 이런 분들은 또 과거 노상원, 즉 뭐 햄버거 보살 이들이 아직도 HID의 OB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또 HID의 특성상 스탠딩 오더라고 해가지고 한 번 내려진 명령은 명령권자가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그런 좀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호팀에 있어서 조금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보자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이고 또 첫 번째로도 유세 장소가 조금 유출이 된다든가 일정이 유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경호팀은 일정을 더 제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일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조금 원래는 광화문 광장에서 했는데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이런 테러 위협 때문이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꼭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여성 경호원 같은 경우는 3번 연속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경호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2번 경호한 것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어서 또 이런 좋은 사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면 방탄유리 검토하고 있고 제가 민주당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 그 연설과 선거 유세 활동 때 이제 파란색 풍선이 이제 쭉 날아가는 것도 이게 뭐 단순한 이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뭐 저격 위협에도 좀 대비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물리적 이런 충돌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을 이재명 선대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주말 새 홍준표 전 시장을 치켜세웠던 이재명 후보인데 아예 홍준표 전 시장의 책사까지 영입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전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이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정치를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미워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성춘 대변인님. 여기 보면 이병태 교수라고 과거 한동훈, 홍준표 두 마수토론 때도 주로 공격과 수비에 등장했던 홍준표 전 시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책사 가운데 조력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의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았는데 결국 이재명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병태 교수께서 뭐 지금 이준석 캠프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재명 캠프, 민주당 캠프를 선택한 그 속마음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우리가 왜 이병태 교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홍준표 전 시장과 어떻게 보면 그 임기 정치를 하시는 내내 사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늘 공격을 했었고 저희 당에서도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하는 동안 늘 공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운동선수들도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그라운드 밖에서는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정치를 물러났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국민의힘의 그 비상식적인 후보 교체 시도를 생각했을 때 홍준표 전 시장 정도면 상당히 상식적인 보수의 정치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체가 뭔가 이번 캠페인,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파란색, 빨간색의 논쟁을 관두겠다. 이념 전쟁을 하지 않겠다. 어떤 쪽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든 예. 실용적이고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 역시 홍준표 후보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만 예. 그의 정책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담아낼 만한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캠페인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인사 영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준석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엇갈렸고 결국 이재명 선대위를 선택했고 왜 국민의힘 김문수 선대위 왜 못 가냐? 뭐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합류를 못한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아예 이재명 후보가 본인 SNS에 뭐라고 썼냐면 상대 진영에 있지만 밉지 않았고 솔직히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돌아오면 막걸리를 나누자.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라고 기억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이렇게 약간 추켜 세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병태 전 교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홍준표 그 경선 캠프에서 경제정책 담당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제적인 가치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다 해가지고 그런 행보를 쭉 해오셨고 예. 예전에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중시했던 교수님인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과는 상당히 친분이 있어 보이고요. 행보를 같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께서 이 숫자에 보면 맨 밑에 빨간 점을 찍어 놓잖아요. 예. 결국은 그 빨간 점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일종의 보수 쪽으로의 진영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교두보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상당히 친분이 있고 연대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실제 이병태 교수도 그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홍준표 경선 후보가 그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되게 되면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서 자유시장주의를 관철시키는 정부를 탄생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본인이 친분을 이어가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연대를 차단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의 보수 진영으로서의 영토 확장을 하는 교두보 역할을 삼은 거죠.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병태 전 교수의 경우에는 저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악평을 하고 있지만 예. 저희 당에 나오는 공약과 관련돼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철학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왜 그런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공약 하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국내심을 떠나서 예.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구심력, 원심력이라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 쪽으로 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분이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이재명 후보와의 경제적 차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의미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을 치켜 세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를 가리켜 극우라고 평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전략 이런 문건 중에 25쪽 정도의 유세 메시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선거 전략 문건에 아예 김문수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인연을 부각하라 이런 메시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사실 이제 극우 프레임으로 가둬놓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에 있다가 예. 탈당을 해서 자유통일당 여기 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꽤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 정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집회 이 예배에 참가했다가 그때 또 뭐 과태료를 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입당한 거는 최근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입당했을 때 입당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있은 이 광화문에 있는 정광훈 목사 관련된 집회에서 예. 당시에 그 집회 관계자들이 결국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 광화문 세력 여기가 이제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자유통일당의 후보와 또 황교안 무소속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간에 뭔가 어떤 연대, 단일화
이거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제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성을 부각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아마 그 부분을 민주당이 일단 약점과 고리로 삼아서 예.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중도 확장보다는 극으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일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김민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바타 겸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의 대표적인 책사까지 이재명 후보가 영입했다. 이 후보가 청계천에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 시작했다면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오늘 가락시장에서 첫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많이 뒤에 사드려야 돼요. 예. 사랑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그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의 뉴스탑10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그 많은 일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장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이 의원님.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밤사이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를 끌었을 때는 그냥 빨간 점퍼, 기호와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오전이 돼서야 야구 유니폼 같은 기호 2번 김문수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은 준비가 꽤 잘 돼 있었습니다. 이 뭐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세 차량에 랩핑을 한다 그러죠. 예. 기호 1번 이재명 뭐 이거 랩핑도 다 완성했었는데 사실은 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지 그 자체가 사실은 뭐 굉장히 안개 속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냐 김문수냐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이뤄져 왔다가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오늘 선거 영시를 위해서 땡 하면 뭔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이름이나 기호나 이것도 없는 그냥 빨간 점퍼만 입고 지금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저 유니폼이 지금 이제 새겨져서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식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긴급히 만들어져서 이제 기호 2번 김문수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마 네. 저게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이 지지자들한테 다 건네가기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또 차량도 전부 다 이제 기호 2번 김문수 이름을 다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선거를 임하는 준비 자체가 예.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좀 이런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린트가 됐고 이제 아마 유세차도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초반에는 이제 여러 우여곡절과 진통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선대위 발족식에서 다 위촉하고 임명장을 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야구 유니폼 프린트가 된 본인의 기호 2번 김문수 이걸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메시지가 꽤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야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가짜 진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북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잡혀갔겠죠? 잡혀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되고 네. 심하면 총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선대위 발족식 연단에 탈북자 출신인 초선의 박충건 의원을 부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이제 공세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 부분은 이제 박충건 의원이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충건 의원의 사정에 맞춰서 발언을 한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께서
뭐 기득권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내란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한에 빗댄다면 기득권은 이제 김정은 일가잖아요. 그런 기득권을 사실상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인권 운동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과의 뭐 대화만 촉진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시는 기득권에 대해 기득권이 만약에 북한의 그런 집권 측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의 진보, 사상의 진보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 수준의 진보가 가장 기본적인 진보가 아니냐. 그런데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특히나 북한 주민의 실상 관련해서 예. 이런 취지로 빗대서 아마 이재명 후보의 내란 종식에 의한 기득권에 대항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이재명 망언집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책자까지 소개했다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민주당도 진짜 망언집이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극단적 위험한 인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앞서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기득권 타파했다면 가짜 진보 아니냐? 뭐 북한의 뭐 일극 체제와 뭐가 다르냐?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많이 좀 회자가 됐어요. 네, 저희 민주당의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한 슬로건은 사실 국민 대 내란 세력이라는 것이 저희의 슬로건이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께서 북한 얘기 하시는데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니 후보 교체하기 위해서 새벽 2시 반에 공고하고 3시부터 4시까지 딱 1시간 동안 후보를 등록받는 게 그거야말로 북한하고 비교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보고 가짜 진보라고 하는데 뭐 일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이미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곧 절반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중도 보수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 하시면 김문수 후보께서 과거에 극좌라고 평가할 만큼 매우 왼쪽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 국민과 내란 세력의 이 프레임을 조금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득권 타파 혹은 내란 종식 아니면 뭐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양측에서 쏟아냈는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니만큼 뭔가 두 인물을 좀 절대 단순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남경필 지사 중간에 한번 건너뛰고 전직 경기도지사 그리고 35대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3선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성남시장. 그런데 이런 사실은 본인들이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 말고도 공통점이 많은 게 경상북도가 나란히 고향이고 네. 두 사람 다 사실은 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안동 출신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영천 출신입니다. 안동과 영천하고 뭐 좀 거리는 있지만 같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것이고 또 두 분 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제 너무 어려워서 서울 이 성남으로 올라왔을 때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공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중앙대 법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던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유년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요. 대구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올라왔을 때 어디 이제 본인이 뭐 있을 그 기숙할 데가 없어서 어떤 지인의 집에 이제 기숙을 하면서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이제 입학을 했고 그만큼 그 김문수 후보가 자란 영천도 거기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시골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어떤 태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됐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경북을 어떤 지역적 출신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적으로 이제 좀 이 변호사 생활을 쭉 해왔던 그런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의 아주 핵심 인사로 투신을 하면서 했다가 결국은 또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또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요. 국회의원도 했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커리어가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게 자랐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러게요. 상당히 자수성가했던 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두 후보 간의 어떤 공통점 그리고 뭐 군대도 같이 안 갔다고 뭐 다른 병 이유가 있지만 예. 또 전과도 또 3건으로 같이 전과가 있고요.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